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에 갔을 때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볼일을 보고 무심코 변기를 내려다보았는데 수면에 자잘한 거품이 떠 있는 겁니다. 아, 오늘도 거품이 좀 있네. 속으로 짐작만 하고는 평소처럼 물을 내리고 돌아서는 그 짧은 순간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상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심한 거품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이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다는 아주 절박한 구조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신장, 즉 콩팥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들어온 가슴 아픈 후회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거품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내가 그런 무서운 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신장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통증도 가려움도 열도 없이 아주 고요하고 확실하게 병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흔한 병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대부분이 자신이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4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품류가 왜 신장병의 강력한 신호인지,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위험 신호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둘째, 신장을 살리기 위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재료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셋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콩팥을 멍들게 하고 있던 치명적인 나쁜 습관들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집에서 단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신장자가 진단법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10초 자가 진단법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무릎을 치셨던 방법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끝까지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상훈 아버님, 68살에 은퇴한 회사원이셨고 노후를 아주 여유롭고 평화롭게 보내고 계시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30분씩 산책하는 것이 아버님의 일과였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늘 된장국에 밥을 드셨고 술은 저녁에 가볍게 반주 한잔하는 정도였습니다. 담배는 진작에 끊으셨고요. 겉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셨고 아내분이나 자녀분들 모두 우리 아버지는 통뼈라 건강해라며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훈 아버님에게는 딱 한 가지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아침에 첫 소변을 보면 변기물 위에 자잘한 거품이 떠 있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제 저녁에 반주를 좀 과하게 했나 생각하셨대요. 그러다가는 소변 줄기가 세서 거품이 나는 거겠지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품이 나는 게 그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점차 의식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그 외에는 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밥맛도 좋았고 혈압이 살짝 높긴 했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주무셨고 산책할 때 숨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병에 걸렸겠어?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이 아버님을 병원 문턱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운명의 날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님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는 찰나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그 자리에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아내분이 달려와 이름을 불렀을 때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셨죠. 곧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스트레처카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님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응급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의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치의 5배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거든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보여주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10 이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최소 60 이상, 건강하다면 90 이상이어야 할 그 수치가 10이라니.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불과 10%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였습니다. 말기신부전, 즉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하기 일보 직전에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의 따님이 제게 와서 울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아빠가 예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지나가듯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정정해 보이셔서 가족 중 누구도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 눈물 섞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상훈 아버님은 그 후로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엄격한 식단 관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다행히 투석만큼은 기적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년 전 변기 속의 거품을 처음 보았던 그 아침에 병원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결과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이렇게까지 신장이 망가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이 가슴 아픈 경험이 제가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훈 아버님과 똑같은 후회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선, 신장이라는 장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등 쪽, 허리 부근, 척추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강낭콩 모양의 장기입니다. 크기는 딱 여러분의 주먹만 하고 무게는 하나당 약 15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죠. 겉보기엔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녀석 같지만 사실 이 작은 장기는 매일 우리 몸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노동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의 정수기 역할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150에서 200리터 커다란 드럼통 한 개 분량에 달하는 피를 걸러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 과도한 나트륨, 남아도는 수분을 쏙쏙 뽑아내어 소변이라는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하죠. 놀라운 건 신장은 이 고된 작업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 때도 콩팥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의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혈압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지치고 병들면 이 시스템이 고장나 버립니다. 혈압이 통제불능으로 치솟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높아진 혈압이 다시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때리면서 신장을 더욱 망가뜨리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을 만드는 공장장 역할입니다. 신장은 에리스로포 이에틴 조혈 호르몬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 뼛속의 골수에게 적혈구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고 결국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 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신장병 환자분들이 유독 얼굴이 창백하고 심한 빈혈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장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지키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삼중주를 연주하는 우리 몸 최고의 숨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절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가렵지도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한계가 올 때까지 피를 토하듯 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묻어난 장기가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 그 작은 속삭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털실 뭉치처럼 엉켜있는 구조인데 신장 한 개당 이 필터가 무려 100만 개나 들어있죠. 사구체는 정말 똑똑한 필터입니다. 혈액 속의 찌꺼기나 독소는 미련 없이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단백질이나 적혈구처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과 세포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의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섞여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빠져나오는 단백질의 양이 150mg 이하로 극히 미미하죠.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혹은 사구체 신염 같은 병으로 인해 이 사구체 필터가 상처를 입고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촘촘했던 필터의 그물망이 헐거워지면서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 될 귀중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백뇨입니다. 단백질이 듬뿍 섞인 소변은 물과 만났을 때 표면 장력이 변하면서 마치 비누를 푼 것처럼 거품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변기에 수북하게 쌓여 꺼지지 않는 거품의 진짜 정체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품은 소변 줄기가 세거나 변기에 남은 세제 성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해졌을 때 소변이 농축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소름 끼치게 경계해야 할 위험한 거품에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기 전 3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희고층이 두껍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변함없이 거품이 관찰된다. 소변 색깔이 유독 탁한 짙은 황색이거나 콜라처럼 붉고 칙칙한 갈색을 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단백뇨를 방치하면 만성콩팥병은 멈추지 않고 굴러갑니다. 만성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1기부터 5기까지 나뉩니다. 1기와 2기는 아직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단계입니다. 이때 발견해서 식습관을 고치고 관리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에서 60%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생명줄이 됩니다. 4기가 되면 남은 기능이 15에서 30%밖에 되지 않아 서서히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기, 말기 신부전 단계에 이르면 신장 기능이 15% 밑으로 떨어져 버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신장기 혈액투석나 신장 이식 수술이 불가피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이 훌쩍 넘는 환자분들이 혈액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에서 5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피를 걸러내야 하는 일상에 너무나 큰 제약이 따르는 고단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무서운 결과도 우리가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거품료 말고도 신장이 보내는 다급한 구조 신호들이 더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의 이야기는 아닌지 하나씩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독 눈두덩이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다거나 저녁 무렵이 되면 발목이 부어 평소 신던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빼내지 못해 몸 안 곳곳에 물이 차오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 쪽이나 밤새 누워있을 때 수분이 몰리는 얼굴 쪽에 붓기가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야간 빈뇨입니다.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는데 요새 들어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2번, 3번씩 깨어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밤에도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 방광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빈혈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멍한 느낌. 주변에서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아파?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조혈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신장성 빈혈이 시작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변량과 색깔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소변량이 훅 줄어들었거나 반대로 너무 많아진 경우 또는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빛 혈염을 띠는 것은 신장 내부의 출혈이나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맛이 떨어지고 자꾸 구역질이 나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이 독소가 위장관을 자극해서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식거리고 식욕이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몸에 쌓인 요독이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이 참을 수 없이 가렵습니다.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피부과 약을 먹어도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깊은 가려움이라면 피부가 아니라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숨가쁨입니다. 신장이 물을 빼내지 못해 몸에 수분이 가득 차면 결국 그 물이 폐로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평소엔 거뜬히 오르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턱턱 막히고 헐떡이게 된다면
심장이나 폐뿐만 아니라 신장의 기능 저하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요즘 무리해서 피곤하니까 라며 가볍게 넘기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나거나 소변에 거품과 함께 동반된다면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제 진심을 담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채널 구독을 살짝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퍼져나가 단 한 분의 신장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의사인 제게 그보다 더 벅찬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장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야 할 생명수 같은 식재료 3가지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나또나토입니다. 특유의 씹씹한 냄새와 끈적이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신장 건강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나또는 그야말로 자연이 준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나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은 실처럼 늘어나는 끈적한 부분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나토키나제는 혈관 속에 떠다니는 피떡결을 스르르 녹여서 끈적해진 피를 맑고 시원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화학약품처럼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을 돕죠. 피가 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의 미세한 사구체 필터로 들어가는 혈류가 막힘없이 부드러워져서 필터가 받는 압력과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가 끈적해지기 쉬운데 매일 먹는 나또 한 팩이 신장의 혈관을 매일매일 청소해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나또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급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신장병이 진행 중일 때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 대로율 때문에 신장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나또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독소가 훨씬 적어서 신장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또의 풍부한 비타민 K2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 벽에 엉겨 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오는데 비타민 K가 이를 막아줍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 콩팥에 혈액이 콸콸 공급되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나또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한 팩을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드셔도 좋고 김에 싸 드시거나 된장국에 두부와 함께 곁들여도 훌륭합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또 안에 동봉된 간장 소스 타레를 다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다 짜 넣으면 한 팩당 무려 1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을 살리려다 나트륨 폭탄을 맞는 격이죠. 소스는 반 이하로 줄이시거나 아예 빼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신 잘게 썬 파, 깻잎, 빠은, 깨나 약간의 들기름을 섞어 드시면 소스 없이도 훨씬 고소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키나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펄펄 끓는 찌개에 넣지 마시고 꼭 차가운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요즘은 냄새를 잡은 제품도 많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 몇백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신장 케어입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바다의 불로초 미역입니다. 우리가 생일날 끓여 먹고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이 친숙한 해조류가 콩팥의 생명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역이 품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성분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 안에서 나트륨 소금과 앙숙 같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역을 통해 칼륨이 몸에 듬뿍 들어오면 이 녀석이 혈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잉여 나트륨의 멱살을 잡고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찌개, 젓갈, 김치 등 나트륨이 넘쳐납니다. 이 과도한 소금기가 고혈압을 부르고 고혈압은 신장의 사구체를 지식여버리죠. 미역의 칼륨이 이 짠맛의 독을 밖으로 배출해주니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이 한숨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역의 또 다른 무기는 만졌을 때 미끌미끌한 진액 성분,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 속으로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찌꺼기들을 쫙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신장으로 향하는 길이 뻥 뚫리고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줄어들어 신장이 처리할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장, 신장 연결고리, 장신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역에는 푸코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배기가스인 활성산소가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든든한 보디가드입니다. 먹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맑은 국이나 된장국에 마른 미역을 한 꼬집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오이와 함께 식초, 약간의 설탕, 아주 적은 양의 간장으로 버무린 미역초 무침도 훌륭합니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 미역과 만나면 그야말로 찰떡궁합의 시너지를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사로서 아주 엄격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만성 콩팥병 3기 후반, 투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역 섭취를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에 들어온 칼륨을 밖으로 빼내지 못해 피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오고 이는 심장마비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식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땅속의 보물 우엉입니다. 김밥에 들어가고 밑반찬으로 친숙한 이 소박한 뿌리채소가 사실은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우엉의 가장 위대한 힘은 압도적인 식이섬유에서 나옵니다. 우엉 100g에는 무려 5.7g의 식이섬유가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이는 채소 중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특히 우엉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황금 비율로 품고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묵은 변을 밀어내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의 독소를 흡착해 배출합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피 속으로 들어가는 요독이 줄어들어 신장이 한결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엉 껍질 근처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사과 갈변을 막아주는 그 성분 맞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초강력 항산화제입니다.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녹슬고 염증 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 주어 신장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클로로겐산이 식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꾹 눌러준다는 점입니다. 신장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피 속에 설탕이 끈적하게 떠다니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다 망가지는데 우엉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어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원천 봉쇄해 주는 것입니다. 우엉은 어떻게 먹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역시 우엉조림, 우엉채 볶음 이 최고입니다. 우엉을 껍질째 여기에 영양분이 다 있습니다. 수세미로 쓱쓱 씻어 얇게 채 썹니다. 당근도 함께 채 썰어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아주 약간의 국간장과 소량의 맛술 또는 올리고당로 슴슴하게 간을 맞춥니다.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우엉 특유의 향긋한 흙내음 덕분에 간이 약해도 충분히 깊은 맛을 냅니다. 한번 넉넉히 만들어 냉장고에 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린 우엉을 부숴서 따뜻한 우엉차로 연하게 우려 드시는 것도 수분 보충과 신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아주 좋은 지혜입니다. 낫또, 미역, 우엉 이 세 가지를 매일 밥상에 올리신다면 신장을 지키는 철벽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이면 좋은 식재료를 조금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찌개나 볶음 요리에 듬뿍 넣어 드세요. 토란도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하면서도 다른 감자나 고구마보다 혈당을 덜 올립니다. 미끈거리는 갈락탄 성분이 면역력을 훅 끌어올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불에 가열하지 마시고 나물 무칠 때나 두부 무침 위에 생으로 한 숟가락 싹 둘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섭취법입니다. 식단으로 신장을 지키는 황금 원칙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소금은 하루 6g 이하로 깐깐하게 줄일 것.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2. 고기보다는 두부나 낫또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만 먹을 것. 3. 맹물이나 보리차를 하루 1점,
2리터 이상 틈틈이 마실 것. 4. 채소와 해조류로 식이섬유를 듬뿍 채울 것. 5. 신장이 녹쓰는 것을 막아줄 항산화 식품을 매일 챙길 것. 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소용이 없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콩팥을 난도질하고 있던 치명적인 나쁜 습관 7가지를 뼈아프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습관,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센서가 고장납니다. 몸속은 이미 바싹바싹 타들어가며 가뭄이 났는데도 입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십니다. 물이 안 들어오니 피가 끈적해지고 뻑뻑해집니다. 이 걸쭉해진 피를 걸러내느라 신장 필터는 모터가 타버릴 정도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아주 독하게 농축됩니다. 이 독한 소변이 신장의 가느다란 관을 통과하면서 세포를 긁고 상처를 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길 확률도 훌쩍 뛰죠. 결석이 생겨서 콩팥을 긁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흉터가 남고 영구적인 기능 상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나 보일러와 온풍기 때문에 실내가 건조한 겨울철은 신장에게 지옥과도 같습니다. 하루 1.2에서 1.5리터의 물을 의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단,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을 해서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몸 밖으로 짜내버리니 수분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생수나 구수한 보리차를 드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샤워하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두면 몸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영원한 숙제, 소금 과잉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간장, 게장, 우리가 사랑하는 밥도둑들은 사실 신장을 갉아먹는 신장도둑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국물이 짜다는 생각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혈관 밖의 물을 혈관 안으로 마구 끌어옵니다. 혈관에 물이 꽉 차니 혈압이 터질 듯이 치솟죠. 이 엄청난 고압의 피가 신장의 가녀린 모세혈관들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이게 10년, 20년 반복되면 신장 필터는 다 터지고 찢어져 버립니다. 신장학회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를 6g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10g 이상을 먹고 있죠. 소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팁을 드릴게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드시고 뚝배기에 남은 찌개 국물은 절대 숟가락으로 떠 드시지 마세요. 간장이나 쌈장은 음식에 직접 붓지 말고 종지에 덜어서 젓가락 끝으로 살짝만 찍어 드세요. 그리고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진하게 내면 소금을 덜 넣어도 감칠맛 덕분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무서운 습관, 진통제 오남용입니다. 무릎이 쑤셔서, 허리가 아파서, 머리가 무거워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소염제를 무심코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습관적으로 장기 복용하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꽉 수축되어 버립니다. 신장에 피가 안 통하니 콩팥이 숨을 못 쉬고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미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진통제가 독약이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약을 드셔야 한다면 꾹 참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정형외과나 내과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먹는 약 중에 신장에 무리 가는 성분은 없나요? 라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약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즉 건강보조식품도 신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변 참기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혹은 바깥 화장실 가기가 찝찝해서 오줌을 꾹꾹 참아본 적 있으시죠? 방광에 소변이 터질 듯이 차오르면 방광 근육이 헐거워질 뿐만 아니라 꽉 찬 소변이 거꾸로 역류해서 신장까지 밀려 올라갑니다. 이때 방광에 있던 세균이 같이 타고 올라가 신장에 고름이 잡히는 신우신염을 일으킵니다. 고열과 옆구리 통증을 동반하는 이 염증을 자주 앓게 되면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까지 안 드시는 건 신장을 2번 죽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마렵기 전에 챙겨 마시고 신호가 오면 즉시 비워내세요. 5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과 신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낮 동안 입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복구합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밤새 콩팥에 찢어진 세포들이 아물고 재생되는 귀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잠을 설치거나 푹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밤새 혈압을 높여놓습니다. 신장은 쉬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두들겨 맞는 셈입니다. 성인이라면 하루 7, 8시간은 푹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면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불빛을 멀리 하시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한 뒤 다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수면은 가장 훌륭한 공짜 신장 치료제입니다. 6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도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적당히 땀을 흘리며 걸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장에 신선한 피와 산소가 듬뿍 공급됩니다. 뱃살이 빠지면서 혈당이 잡히고 혈압이 내려가는 건 덤이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등산을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면은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빠른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20-30분 정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걸어도 신장이 기뻐서 춤을 춥니다. 7번째, 백해무익의 대명사, 흡연입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으시겠지만 제발 들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폐뿐만 아니라 신장에게 맹독 그 자체입니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혈관을 수축시키는 독성 물질이 쫙 퍼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게다가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뿜어내어 사구체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죠.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당장 담배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혼자 의지로 힘들다면 보건소나 동네 의원의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 7가지 나쁜 습관을 한 번에 다 고치려다 지쳐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고치기 쉬운 것 딱 하나. 예를 들면 오늘부터 국물은 안 마신다. 혹은 매일 물 3컵 더 마신다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승리가 모이면 기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만약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꼭 방문하십시오. 2일 변기물을 내리기 전 3분 이상 꺼지지 않는 거품료가 2주 이상 매일 계속될 때 이 국가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양성 혹은 혈뇨 미세혈뇨 판정을 받았을 때 3. 아침엔 얼굴, 저녁엔 다리가 붓는 증상이 며칠째 가라앉지 않을 때 4. 혈압을 쟀는데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으로 계속 높게 나올 때 5.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클이나 요소질소, 부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6.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이 갑자기 잦아졌을 때 병원에 가실 때는 그냥 가지 마시고 언제부터 거품이 보였는지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나 진통제가 무엇인지 봉투째 챙겨가시고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혈압, 당뇨, 신장병을 앓는 분이 있는지 메모해서 가시면 진료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고 사구체 역과율 GFR이라는 신장 점수를 계산해냅니다.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안심, 60점에서 89점 사이면 주의 단계,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음식 피하기, 물 마시기, 걷기 운동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약의 도움을 받습니다. 혈압이 높다면 신장 보호 효과가 입증된 혈압약 AC 역제제나 ARB 계열을 처방해 신장 내부의 압력을 낮춰 단백뇨를 줄여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최근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SGLT, 억제제라는 기적 같은 약을 쓰기도 합니다. 소변으로 당분을 빼내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신장을 튼튼하게 보호해
투석 시기를 획기적으로 늦춰주는 고마운 약입니다. 만약 병원에 늦게 와서 신장 기능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내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로 피를 씻어내는 혈액투석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잇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지만 일상이 완전히 병원에 묶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투석실 침대에 눕는 그 슬픈 미래를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와 함께 희망을 찾아가신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부산에 사시는 73살 박영자 어머님이십니다. 매년 검진은 꼬박꼬박 받으셨는데 어느 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2+가 나왔습니다. 수치만 보고는 별 생각 없으셨다는데 의사의 권유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만성 콩팥병 3기 초반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다 살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지금 발견하신 게 천운입니다. 저랑 멱살 잡고 같이 끌어올려 봅시다 했더니 눈빛이 달라지시더군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아침마다 낫또를 드시고 된장국엔 짠맛을 줄이고 미역을 넣으셨습니다. 우엉조림을 떨어지지 않게 해 드셨고 혈압약도 매일 챙기며 동네를 30분씩 걸으셨죠. 1년 뒤 단백뇨는 흔적만 남을 정도로 줄었고 신장기능, 점수 EGFR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머님, 콩팥이 회춘하셨네요 했더니 진료실에서 펑